퇴직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일부러 맞춰두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떠올렸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눈을 뜨는 순간 불안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아무것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전화도 메시지도 약속도 없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보다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더 낯설었다. 아침밥을 먹고 신문을 펼쳤지만 기사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알림이 하나도 없는 화면을 보고 다시 내려놓았다. 몇 분이 지나자 또다시 손이 갔다. 그제야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제 나한테 연락할 이유가 없는 건가? 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화는 귀찮을 정도였다. 확인 요청, 결정 요청, 보고 요청.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그게 전부 사라지자 마음속이 이상할 만큼 텅 비었다. 사람은 힘든 상태보다 쓸모없다고 느끼는 상태를 더 견디기 힘들다는 말을 그때 처음 실감했다. 집안에 계속 있으면 더 가라앉을 것 같아서 일부러 밖으로 나갔다. 딱히 갈 곳은 없었다. 그냥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편의점 앞을 지나고 은행 앞을 지나고 버스 정류장에 잠시 섰다. 사람들은 각자 갈 곳이 있는 얼굴로 움직이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 약속 장소로 가는 사람,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이에서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의 일정에서 빠져버린 사람, 지도에서 지워진 점처럼 느껴졌다. 그때 버스 정류장 옆에서 젊은 직장인 둘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맡아야지. 그 말이 왜인지 귀에 꽂혔다. 맡는다. 그 단어가 가슴에 걸렸다. 나는 이제 맡을 일이 없었다. 맡길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도착해 서랍을 열었다. 회사 명함이 몇 장 남아 있었다. 버리려고 꺼냈다가 손이 멈췄다. 명함 위에는 아직도 내 이름과 직함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직함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걸 아는데도 쉽게 찢어지지 않았다.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처음으로 이 질문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다. 나는 이제 버려진 건가? 그 질문은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질문이 앞으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늙음이 아니라 불필요해졌다는 느낌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은 일부러 버스를 탔다. 걷는 것보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몇 정거장쯤 가다가 내릴 생각이었다. 버스 안은 평일 오후답게 조용했다. 학생 몇 명과 나처럼 할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흩어져 앉아 있었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 굳이 앉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 있는 게 아직은 괜찮다는 걸 나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버스가 두 번째 정류장에 멈췄을 때였다. 젊은 남자가 내 옆을 힐끔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말투는 정중했고
표정도 나쁘지 않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괜찮다고 말하려다 그만 입을 다물었다. 거절하면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 남자는 다시 휴대폰을 보며 서 있었다. 버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발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 익숙한 풍경이기 때문이다. 좋은 일, 당연한 일,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자리에 앉고 나서 몇 초쯤 지나자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찌그러졌다. 고마운 마음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 나는 이제 배려의 대상이구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보호해야 할 사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 있었는데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눈에 나는 이미 앉아야 할 사람이었다. 창밖을 보며 나는 괜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아직 꼿꼿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스스로가 우스워졌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걸 신경 쓰고 있는 걸까? 젊었을 때의 나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쪽이었다. 힘들어도 서서 가는 게 당연했고, 그게 배려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배려를 받는 위치로 옮겨왔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마음에 걸렸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의식했다. 아무 의미 없는 증명이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애써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아직 괜찮다. 아직 쓸모 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왜 쓸모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떠오르는 걸까? 언제부터 나는 앉아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 걸까? 몇 정거장 뒤에 나는 내렸다. 원래 내릴 생각이 없던 곳이었다. 버스에서 더 이상 앉아있고 싶지 않았다. 내리면서 괜히 뒤를 돌아봤다. 아까 그 젊은 남자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 장면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나 혼자 의미를 부여하고 나 혼자 상처를 받은 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다. 그 남자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오히려 친절했다. 문제는 나였다. 배려를 배려로만 받아들이지 못한 나, 그 안에서 모욕을 느낀 나. 그 감정이 낯설었다. 그리고 무서웠다. 나도 모르게 내 존재 가치를 누군가의 행동 하나에 맡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숟가락을 들고만 있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되돌아왔다. 늙는다는 건 몸이 약해지는 일이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늙는다는 건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놓였는지를 자각하게 되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자각이 생각보다 아프다는 것도. 나는 그날 밤 이 감정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직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나는 이 질문에서 도망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날 이후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자리를 양보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일을 두고 혼자서 이렇게 오래 생각하고 있다는 게 더 마음에 걸렸다. 예전에 나는 이런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불편하면 바로 다른 일로 밀어냈고 감정보다 결과를 먼저 챙겼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흘러갔다.
생각이 생각을 불렀고 그 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았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자 나는 이상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졌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아마도 나 자신에게였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괜히 바빠지기로 했다. 집안에 손댈 곳을 찾았고 오래 미뤄둔 일들을 떠올렸다. 고장난 선풍기, 헐거워진 책장, 몇 년째 손대지 않은 베란다 정리. 젊었을 때라면 주말 하루면 끝냈을 일들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부터 베란다에 나갔다. 무릎이 조금 뻐근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예전에도 그랬다. 몸은 늘 피곤했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졌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옮겼고 쪼그려 앉아 먼지를 닦았다. 땀이 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사다리에 올라 선풍기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균형이 흔들렸다.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다. 그저 발을 헛디뎠고 급하게 손잡이를 붙잡았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다. 나는 그대로 사다리에 매달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먼저 빨라졌다. 예전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았을 일이 그 순간에는 크게 느껴졌다. 겨우 내려와 바닥에 앉았을 때 통증보다 먼저 찾아온 건 분노였다. 몸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분노였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과 그래도 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려고 했다. 여기서 멈추면 정말로 끝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잠시만 쉬었다가 하자고 스스로를 달래며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생활이 아니라 증명이라는 것을, 필요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아직 쓸모 있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한 상태였다는 걸 그제야 인정했다. 그날 오후 나는 결국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왔다. 베란다는 어질러진 그대로였고 선풍기는 여전히 내려오지 못한 상태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젊었을 때의 쓸모는 결과로 증명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결과를 만들기 전에 이미 지쳐버리고 있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게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무렵 허리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나는 정말 예전처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나를 바닥까지 끌어내렸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이 느슨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TV도 켜지 않았고 휴대폰도 멀리 두었다. 그냥 앉아서 하루를 되짚었다.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다 오히려 할 수 없는 것만 확인한 하루였다.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해서 도망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실패가 끝은 아니라는 막연한 예감도 함께 남아 있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적어도 하나는 확실해졌다.
예전 방식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한 채 조용히 하루를 접었다. 허리가 완전히 가라앉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리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신호쯤은 무시했을 것이다. 일은 몸을 써서라도 끝내야 하는 거라고 배웠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억지로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그 선택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할 일을 찾았다.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었다. 무엇을 해야 하루를 잘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 기준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전에는 하루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유가 생겼다. 일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일했다는 사실이 하루의 의미를 대신해 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일부러 약속도 만들지 않았고 괜히 바쁠 이유도 찾지 않았다. 집안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필요한 것만 했다. 밥을 먹고 컵을 씻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 사이사이에 시간은 이상할 정도로 느리게 흘렀다. 시계를 여러 번 확인했지만 분침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불러왔다. 처음에는 불안이 올라왔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걸까? 아무 생산도 없는 하루가 쌓이면 나는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나를 계속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다. 무언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눌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딱 하루만 살아보자고 마음먹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햇빛이 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 움직임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늘 앞서가려 했지. 머물러 본 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 멈추면 뒤처질까봐, 쉬면 밀려날까봐 항상 다음을 향해 몸을 던져왔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계속 달리려 했던 셈이었다. 오후가 깊어지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불안이 전부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보게 되었다. 일을 하지 않는 나, 역할이 없는 나, 결과를 만들지 않는 나. 그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 또한 나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다. 저녁 무렵 나는 다시 한번 베란다 쪽을 바라봤다. 어질러진 상자와 아직 고치지 못한 선풍기가 그대로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급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오늘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늘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그 허락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밤이 되자 하루를 돌아보게 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헛된 하루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그동안 피해서만 다녔던 질문들과 마주한 하루였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쓸모를 증명하려 했을까? 누가 나에게 그걸 요구했을까? 어쩌면 그 요구는 오래전부터 내가 나 자신에게 해오던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오늘 하루를 실패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렇게 정의해 보기로 했다. 오늘은 내려놓는 연습을 한 날이라고.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잠시 손을 놓아본 날이라고. 그 생각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계속해서 예전 방식으로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내 안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제와 비슷하게 눈을 떴다. 알람은 여전히 울리지 않았고 급하게 일어날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어제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마음이 조금 덜 조급했다.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엇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날보다 희미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세수를 하고 대충 아침을 먹은 뒤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몸을 움직이고 싶었다.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서였다. 동네 놀이터 옆을 지나다가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평일 오전이라 아이들은 많지 않았지만 몇몇 아이들이 미끄럼틀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나는 그 옆 벤치에 앉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 자리가 햇볕을 잘 받았고 잠시 앉아 있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렸다. 시끄럽다기보다는 살아있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나는 그 소리를 배경 삼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한 아이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장난감 자동차가 들려 있었다. 바퀴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지 아이는 계속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이는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가 다시 한 발 다가왔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거 왜 안 가요? 그 목소리는 망설임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던진 게 얼마만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나는 장난감을 받아들었다. 일부러 서두르지 않았다. 그냥 손에 쥐고 앞뒤로 굴려보고 바퀴를 하나씩 살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 보이지 않았다. 바퀴 축이 조금 어긋나 있었고 안쪽에 작은 돌멩이가 끼어 있었다. 나는 벤치 옆에 앉아 있던 자세 그대로 손톱으로 돌멩이를 빼고 바퀴를 다시 맞췄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자동차는 다시 굴러갔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며 웃었다. 됐다. 그 말은 놀라움에 가까웠다. 고맙다는 말도 대단하다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듯 내뱉은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아이는 다시 놀이터로 달려갔고 나는 벤치에 그대로 남았다.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았고 박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방금 전에 나는 애쓰지 않았다. 무리하지도 않았고 증명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장난감 하나를 고친 일이 내 인생을 바꾼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였다. 쓸모라는 게 꼭 크고 대단한 결과에서만 생기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다. 아이의 얼굴, 장난감,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에게 던져진 질문. 그 질문에는 기대도 의심도 없었다. 그냥 물어본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전제한 질문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나는 스스로를 너무 복잡한 기준으로만 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베란다에 어질러진 풍경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선풍기는 고쳐지지 않았고 상자들은 그대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장면이 나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오늘 당장 해결해야 할 증거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냥 언젠가 손 떼면 될 일처럼 느껴졌다. 그 차이가 컸다. 저녁이 되자 나는 다시 생각했다. 아직도 불안은 남아 있었다. 한 번의 작은 사건으로 모든 질문이 사라질 리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던 순간에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게 쓸모 있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이 내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내가 찾아야 할 답은 아직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 생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다음 질문으로 나를 이끌고 있었다. 아이를 만난 이후로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바쁘게 굴지 않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가만히 있지도 않았다. 예전처럼 하루를 계획하지 않았고 무엇을 해냈는지로 하루를 평가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날그날 눈앞에 놓인 상황에 반응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변화가 하나 생겼다. 하루가 조금씩 덜 무거워졌다. 여전히 할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 사실이 예전만큼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어느 날은 동네 슈퍼에 갔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던 사람이 계산 방법을 몰라 한참을 서성였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이 먼저 났을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나는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건넸다. 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는 안내에 가까웠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 일은 거기서 끝이었다. 대단한 일도 특별한 장면도 아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짧은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예전에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일이 생기면 나서서 방향을 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결과를 만들어야 했다. 그게 나의 역할이었고 나의 쓸모였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은 위치에 서 있었다. 대신 사람들이 잠시 멈췄을 때, 방향을 헷갈릴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짧게 짚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차이를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해결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해오던 역할은 이미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 속도를 따라가려 하면 나는 계속 뒤처진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속도 안에서는
자주 놓치는 것들도 보였다. 너무 빨라서 멈추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 나는 이제 그걸 알아차리는 쪽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오후 동네 주민센터 앞에서 잠시 앉아 쉬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아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고 각자 자기 말만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다. 개입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마음속으로는 알 것 같았다. 누가 옳은지가 중요한 순간이 아니라는 걸. 조금만 숨을 고르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걸. 젊었을 때의 나는 그걸 몰랐고 그래서 더 많은 말을 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나는 생각했다. 내가 변한 건 몸만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을. 무엇을 해야 쓸모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결과가 있어야 의미가 생겼다. 지금은 과정에 머물러도 의미가 남았다. 누군가를 멈추게 하는 말 한마디, 방향을 틀게 하는 질문 하나, 조급함을 누그러뜨리는 침묵. 그런 것들은 숫자로도 성과로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순간에는 필요하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달라졌다. 무엇을 해내지 못한 나를 실패로 부르지 않게 되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를 공백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대신 그날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봤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지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했다. 저녁 무렵 나는 다시 베란다로 나갔다. 며칠 전에는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공간이었다. 그날은 다르게 보였다. 상자 하나를 천천히 옮겼고 선풍기를 내려놓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오늘 다 끝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을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와 앉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쓸모는 더 이상 하나의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앞에서 끌고 가는 역할이 있으면 옆에서 조정하는 역할도 있고 뒤에서 지켜보는 역할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 아직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내 속도에 맞는 자리에 서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을 들은 건 아주 사소한 자리였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 몇이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다.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었다. 누구는 요즘 일이 바쁘다느니, 누구는 애가 커서 손이 간다느니, 그런 평범한 대화였다. 그러다 누군가가 내게 물었다. 요즘은 뭐 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그냥 지내요. 그 말이 끝나자 잠깐의 공백이 흘렀고 곧바로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제는 쓸모없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다. 말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깊은 뜻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정확히 꽂혔다. 나는 웃지도 바로 반박하지도 못했다.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에 괜히 힘이 들어갔다. 속으로는 여러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말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가볍게 던져진 그 문장이
내 안에서 오래 울렸다. 쓸모없는 걱정. 그 말 속에는 걱정할 자격조차 없다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그 말을 되뇌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상했을까?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책임질 일도 결정해야 할 일도 예전만큼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곱씹다가 문득 깨달았다. 그 말은 내 상태를 묘사한 게 아니라 나의 자리를 규정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말로 들렸다. 그건 편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분명한 감정을 느꼈다. 서운함이나 허무함이 아니라 화였다. 누군가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런 말에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던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동안 나는 너무 쉽게 스스로를 한 발 뒤로 물려왔다. 괜찮다는 말로, 이제 됐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그 과정에서 내 감정까지 함께 접어두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쓸모없다는 건 누가 정하는 거지? 나인가 세상인가? 혹은 그냥 나이에 붙여진 이름일 뿐인가? 그 질문은 이전의 질문들과 달랐다. 이제는 불안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분명한 반발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나를 작게 만드는 말에 대해 속으로라도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다. 무엇을 쓰려는 생각은 없었다. 그냥 펜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문장을 하나 적었다. 나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건 결정권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삶의 일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제보다 조금 단단해진 기분으로 눈을 떴다. 세상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의 말투도 시선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달라졌다. 쓸모없다는 말이 더 이상 그대로 지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 나는 그 말을 삼키지 않기로 했다. 꼭 말로 되돌려주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지우지는 않기로 했다. 그 감정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분명한 신호였다. 아직 내 안에 지켜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화가 났던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람들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서 있던 자리를 의식하게 되었다. 예전에 나는 항상 앞쪽에 서 있었다. 회의실에서도 식탁에서도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면 자연스럽게 내가 먼저 나섰다. 그게 내 역할이었고 그 자리가 곧 나라는 사람의 증명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다. 물러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가 밀어낸 것도 아니었다. 내가 먼저 한 발 물러난 쪽에 가까웠다. 어느 날 동네에서 작은 설명회가 열렸다.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고 젊은 사람들이 준비를 맡았다. 나는 특별한 기대 없이 자리에 앉았다. 앞자리는 이미 젊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뒤쪽에 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앞자리를 찾았을 것이다. 잘 들려야 하고 잘 보여야 하고 혹시라도 질문할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뒤쪽이 오히려 편했다.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고 사람들의 표정이 더 잘 보였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앞쪽에서는 몇 번의 작은 소란이 있었다. 질문이 끼어들고 말이 겹치고 진행이 잠시 흐트러졌다. 예전의 나라면 손을 들었을 것이다. 정리를 해주고 흐름을 잡아주고 시간을 맞추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의 나는 가만히 지켜봤다. 조금 어설펐지만 결국은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지금의 방식이라는 것도 알 것 같았다. 뒤에서 보고 있으니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던 표정, 누군가의 망설임, 말이 끝나고 나서야 나오는 안도의 숨.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주 불안해하고 있었고 그 불안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걸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앞자리에 있을 때는 늘 결과에만 집중했지. 이런 과정은 잘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한 젊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다. 혹시 방금 설명회 어땠나요? 라는 질문이었다. 평가를 해달라는 말은 아니었다. 그냥 의견이 궁금해 보였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조금 어수선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끌고 가더군요. 그 말은 칭찬도 지적도 아니었다. 그냥 내가 본 그대로였다. 그 젊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걸로 대화는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다. 내가 한 말은 아주 짧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필요했던 순간이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앞에서 끌어주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말. 그게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앞자리를 포기한다는 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다른 풍경을 보게 되는 일이라는 것. 앞에서는 속도에 쫓겼다면 뒤에서는 맥락이 보였다. 앞에서는 결과를 만들었고 뒤에서는 방향을 확인했다. 둘 다 필요한 자리였다. 다만 동시에 맡을 수는 없을 뿐이었다. 나는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끝까지 앞자리에 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이동해 전체를 보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 그 자리는 눈에 띄지 않지만 결코 비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앞자리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이 보이는지를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동네 카페에서였다. 일부러 시간을 보내러 들어간 곳이었고 특별한 기대는 없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젊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노트북을 펼쳐두고 있었지만 화면은 거의 보지 않고 있었고 손은 계속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몇 번이나 한숨을 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잠시 후 그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몇 개가 귀에 들어왔다. 이번에도 안 됐대. 아니, 준비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 통화를 마친 그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다가 고개를 푹 숙였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나도 비슷한 자세로 수없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실패했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누구에게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을 때의 그 자세를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말을 걸 이유는 없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묘한 충동이 올라왔다. 앞자리에 서고 싶은 충동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싶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리필하러 가는 척하며 그의 테이블 옆을 지나갔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을 건넸다. 실례지만 혹시 콘센트 필요하세요? 전혀 중요한 말은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괜찮다고 답했다. 그게 대화의 시작이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지만 몇 분 뒤 그는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아까 그 말씀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순간 헷갈렸지만 곧 이해했다. 그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보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그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몇 번의 탈락을 겪은 상태였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친 기색이 분명했다. 나는 조언을 하려 하지 않았다. 요즘 시장이 어떻다느니 방향을 바꿔보라느니 하는 말은 이미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대신 나는 그저 들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끼어들지 않았다. 그러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자 나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때도 사라집니다. 그 말은 준비한 문장이 아니었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나왔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무슨 뜻이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문장이 가진 온도는 전달된 것 같았다. 실패해도 끝이 아니라는 말,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 그리고 그걸 이미 한 번 이상 살아본 사람이 건네는 말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그 뒤로 몇 마디를 더 나누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연락처를 교환하지도 않았고 다시 만날 약속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만남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에게 어떤 결정적인 해답을 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를 붙잡아주는 말 하나는 건넸다는 느낌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예전에 나는 사람을 이끌려고 했다. 방향을 제시하고 답을 주고 결과를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다르게 쓰이고 있었다. 누군가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완전히 주저앉지 않도록 잠시 붙잡아주는 역할. 그건 눈에 띄지 않고 기록에도 남지 않지만 분명 필요한 순간에만 등장하는 역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최소한 흔들리는 시간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쓸모란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따라 유난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나의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렇다고 세상과 등을 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살고 있을 뿐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알람은 울리지 않았고 급히 나설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이상 공허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시간 속에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끔은 문득 처음 퇴직하던 날이 떠올랐다. 집안에 혼자 남아 서랍 속 명함을 만지작거리던 그 모습. 내가 이 사회에서 이미 밀려난 사람처럼 느껴지던 순간, 그때의 나는 사라진다는 감각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늙는다는 게 곧 자리에서 지워진다는 뜻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눈에 띄지 않는 쪽으로 이동했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이 동네에 있고, 여전히 사람들 곁을 지나고,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다만 예전처럼 앞에 나서서 방향을 정하지 않을 뿐이다. 대신 누군가가 멈칫할 때 옆에 서 있고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있다. 그 역할은 박수를 받지도 않고 성과로 기록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사라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낮과 밤이 바뀌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은 가장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 빛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자리를 바꿨고 소음은 멈춘 게 아니라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늙음도 이와 비슷한 게 아닐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대로 넘어가는 일.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나이가라는 말을 건네면 나는 속으로만 이렇게 답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더 빠르지도 더 크지도 않지만 이 자리에 어울리는 속도와 무게로 예전의 나를 부정하지도 않고 지금의 나를 억지로 포장하지도 않는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 쓸모는 더 이상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앞에서 끌고 가는 쓸모가 있고, 옆에서 조정하는 쓸모가 있고, 뒤에서 지켜보는 쓸모가 있다. 나는 지금 그 중 하나를 맡고 있을 뿐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편해졌다. 이제는 무엇을 잃었는지를 세지 않고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오늘도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을 살았고 오늘의 나로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늙는다는 건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다. 늙는다는 건 쓸모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지금도 분명히 앉아 있었다.